보면 이제 봐봐. 준서야. 준서 너는 이제 무슨 과 가고 싶어? 뭐, 예? 무슨 과를 가고 싶어? 저 물리치료학과요. 물리치료학과? 그러면 물리치료학과 갈 거면 그래도 여기 경기도권은 가야지. 그리고 왜냐면 너무 멀면 안 된단 말이야. 멀면 네 자취하고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잖아. 어디 가고 싶어? 어느 학교? 아직 못 모르겠어요. 가천대 딱 좋다. 여기서 가까워. 연수구에 있잖아. 가천대 정도면 그래도 한 1점대 말, 2점대 초반 돼야 돼. 2점대 초반 돼야 될 거야. 지금 니들이 이제 그걸로 하면. 근데 그러려면 너 공부 1학년 때부터 있잖아. 이게 뭐냐면 그 고등학교 가고 성적의 변곡점이 두 번 있다. 뭐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때 그러니까 이 방학 동안에 얼마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내용을 갖다가 개념을 갖다가 막바로 이해를 못하는데 3월 달부터는 개념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할 거야. 그러면 두 번 하니까 그때 되면 네가 이해가 돼. 그리고 문제도 풀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선행이 필수예요. 이제는. 그리고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에 비해 한 두세 배 어려워.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이 있거든. 응? 그것도 두세 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배웠던 애들은 싸그리만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이제 외우는 애들은 이제 적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 습관을 갖다가 이해하고 외우는 걸로 해. 왜 그러냐면 단순하기만 하지.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절반이 잊어먹는다. 그러면 한 달에 4주라고 치면 2분의 1의 4승이잖아. 16분의 1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지나면 거의 다 잊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하고 외우지.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 생각이 막혀. 그리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면 응용력이 생기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틀린 점이 뭐냐. 중학교 때는 누가 잘 외우냐는 거고 고등학교는 누가 잘 이해하냐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야 돼. 그럼 보자. 물리치료 가면 높다. 그래도 그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어. 물리치료학과가 2년제도 있고. 근데 왜 높은 줄 아냐? 취직이 잘 되면 돈 많이 벌어. 취직이 잘 되면 과가 인기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간호학과가 이날의 간호학과가 옛날에 9등급제에 있을 때 얼마 줄 아냐? 등급이 1.8, 1.7 그래. 간호학과야. 의대도 아니잖아. 근데 왜 높을까? 돈 많이 벌어. 그렇지. 취직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공대에서도 비익부 부익빈이 있어. 화공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 왜? 취직이 잘 되니까. 화공을 전공한 사람들은 많이 뽑아. 왜? 쓸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학과는 점수가 다 높은 거야. 그걸 네가 충족하려면 너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 수시로 가고 싶지? 요새 정시도 서울대에서는 이제 내신 본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도 수시화 돼버려. 그러면 너는 수시로 가야 되는데 학교를 편하게 가려면 그러면 수시는 뭐야? 무조건 내신이야.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게 교육과, 학생부 종합, 그다음 논술인데 논술은 안 볼 거 아니야. 그리고 교육과는 뭐야? 거의 수능 내신 위주란 말이야.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말 그대로 뭐야? 생활기록부 그런 거 다 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는 주로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은 애들이 가. 근데 학생부 종합은 뭐야? 특목고라든지 과고 있잖아. 그런 애들 다 먹어. 그럼 니들 이 일반고 가는 애들의 자리가 없다는 말이야. 이게 이건 좋은 대학교야.
좋은 대학교 말할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물리치료학과를 갖다 어중간한 데 간다. 그래도 내신은 어떻다? 필수적. 그러니까 내신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뭔 말인지 알겠지? 보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봐봐. 물질의 규칙성. 근데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봐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 있어. 근데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있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면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이잖아. 그렇고 얇은 부분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살아. 근데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다. 들어는 봤나?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뭐 상규, 알철, 칼라칼륨.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어. 산소, 규소, 상규, 알루미늄, 철, 칼라, 칼마니까, 칼슘, 나트륨, 칼라, 칼마, 칼륨, 마그네슘 순. 누가 제일 많냐?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배웠지. 야, 먼저 멘틀과 핵이 만들어졌어. 근데 지금 원시지구가 마그마 받아들면서 다 녹았다 있어. 갖고 밀도 차이에서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은 밑으로 들어갔어. 갖고 핵을 형성하고 가벼운 규산염 광물이 떠가지고 또 멘틀을 구성했어. 근데 이제 미행성 충돌이 잦아들면서 멘틀 겉부분이 식어가지고 지각이 만들어졌다 했지. 그러니까 주로 뭘로 돼 있어? 규산염 광물로 돼 있단 말이야. 규소하고 산소가 제일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이야. 근데 조심해라. 지구 전체는 어떻게 되는지. 준수야. 지구 전체는 누가 제일 많아?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탄소, 지구 전체는 봐라. 지구 전체는 좀 틀려. 뭐냐면 지구 전체는 봐라. 지구 전 철산소, 규소 뭐 그런 거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틀려. 왜? 지구 전체는 철과 니켈 등 밀도가 큰 물질은 지구 생성 원시지구 생성 초기에 밀도가 커가지고 가라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철이 제일 많은 거야. 그 다음이 산소고, 그 다음이 규소야. 응? 근데 지각만 물어보면 뭐라고? 상규, 알철, 칼라칼마야. 산소가 제일 많아. 이해됐지?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질량비는 상규, 알철, 칼라칼마. 지각을 구성하는 지각의 8대 구성 원소가 있어. 그리고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은 뭐다? 야,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졌으니까 뭐다? 무슨 광물이라고? 규산염 광물이야. 근데 옆에 보면 자, 옆에 보면 이게 있어. 야, 지각이 쪼개지지. 그러면 준수야 뭐가 된다? 암석이 된다. 응? 돌덩어리가 되네. 암석이 또 쪼개지면 광물이 돼. 광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인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소가 제일 많은 게 질량비가 산소, 규소란 말이야. 근데 광물은 야, 뭐가 있다?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은 규산염 광물하고 이게 95%. 비규산염 광물이 있어. 옆에 나와 있어. 옆에 보충 자료에 보면 자, 크게 광물은
규산형 광물하고 비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졌는데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 여기 95%가 아니라 90% 이상이다. 근데 꺼? 더우면 꺼? 추우면 틀자. 더 조금만 틀다가 네가 더우면 꺼? 앞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암석을 만드는 광물이 모여갖고 암석이 되는데 암석을 만드는 광물, 주요 광물을 우리는 조항광물이라고 해요. 만들 조자에다가 암석을 만드는 광물, 주요 광물이 조항광물이라고 해. 근데 이 조항광물의 90% 이상이 뭐다? 규산형 광물이야. 에? 그리고 나머지 10% 이하가 비규산형 광물인데 비규산형 광물에는 원소 광물이 있어. 원소 광물이 뭐냐? 흑연. 흑연 뭘로 이루어졌어? 탄소 원소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산화 광물. 야, 철광석. 산화철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탄산형 광물. 야, 방해석 같은 게 있어. 방해석은 뭐냐? 탄산칼슘. 석회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탄산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생명체는 우선 생명체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다? 물단지 무액탕으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은 70% 정도가 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사막에 가고 땀 졸라 흘리지. 그거 물이 한 10% 빠져나가 버리지. 뒤질 수도 있어. 탈수증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해. 그리고 물이 비열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도 조절을 하는데 편해. 근데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이 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다. 근데 야, 주주야, 네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야? 주식, 밥빵이지. 밥빵이 탄수화물이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낮아? 먹는 족족 에너지로 쓰이는 거야.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하지. 아무것도 안 먹지. 그러면 제일 먼저 탄수화물 갖다 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갖다 쓸까? 그렇지, 지방. 그러면서 살이 쪽 빠져.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갖다 쓴다? 단백질을 갖다 쓰는 순간부터 죽는 거야. 왜? 우리 몸을 이루는 거 물 말고는 단백질이 제일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막 각 기관이 있잖아. 단백질로 돼 있어. 그럼 기관이 파괴돼. 심장 같은 게 파괴돼. 그럼 우리는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얘는 뭘로 돼 있냐? 물은 H2O잖아.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어. 단백질은 뭘로 돼 있어? 촌. 지질은 초. 무기염료는 있고 핵산은 유전물질이다. DNA나 RNA야. 촌프. 탄수화물도 초로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 얘기에 70%라 했잖아. 그러면 H2O가 70%잖아. 그러면 H가 두 개 있으니까 선생님 수소의 질량비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아니야. 수소는 2대 1이지만 질량비는 1대 16이야. 수소가 1이고 이게 산소가 16이란 말이야. 그러면 2대 8이니까 2대 16이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8이다. 그럼 누가 많아? 산소의 질량비가 제일 많은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산소의 질량비가 제일 많은 거야. 그 다음이 누구야? 전부 다 뭐 포함하고 있냐? 탄소 포함하고 있지. 그 다음이니까 탄소가 그 다음에 질량비고, 그 다음이 수소고, 그 다음이 질소인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누가 제일 많다고? 산소.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 질소야.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지각과 생명체 모두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 산소야. 봐봐. 지각과 생명체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산소다. 왜? 산소는 뭐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하고 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몸도 생명체는 제일 많은 게 산소, 탄소, 수소, 질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의 대부분은 뭐니?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탄소가 중심 원소고 거기에 뭐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염소, 플로린이 결합한 놈을 우리는 뭐라 그래? 탄소화합물이라고 그래. 탄소가 중심 원소고 이렇게 결합한 놈들이 즉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탄소화합물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런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어디서 기원됐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은 대부분 별의 이게 빅뱅 후 뭐가 만들어졌냐? 빅뱅 후 조금 지나서 수소하고 제일 가벼운 원소인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지. 그 다음 이제 우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냐? 배웠잖아. 별에 지나가잖아. 별 내부에서. 그래서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였어? 철이었지.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냐? 초신성 폭발 때.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구리, 납, 금, 우라늄 같은 게 있어. 그거는 언제 만들어졌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초신성 폭발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질량을 얻게 그래갖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었어. 이렇게 옆에 나와있잖아. 봐라. 자, 원소의 기원은 수소, 헬륨은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되고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지. 탄소, 산소, 질소, 마그네슘, 규소, 철이야. 그리고 즉 준서야, 별 내부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그렇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과정에서 생성됐다. 니켈, 구리, 금, 납, 우라늄 등이.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운데 봐봐. 88페이지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 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 있어. 이거는 뭐냐? 자, 고분자 물질이다. 분자량이 만 이상인 놈도 있어. 만 이상이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어.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 안 해.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해. 그리고 무기물은 환경으로부터 온 거고 유기물은 생명체로부터 온 거야. 봐봐. 공기, 암석,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아니, 어디서 왔어? 내가 만들었어? 아니잖아. 환경이잖아, 환경. 공기라든지 공기성분이라든지 뭐 질소,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무기물이야. 환경에서부터 왔으니까. 근데 봐, 내가 싼 또 누가 만들었어? 생명체가 만들었잖아. 유기물이야. 네 머리카락 유기물이야. 이런 된장은 뭘로 만들었어? 콩으로 만들었죠.
콩이 뭐야? 생명체지. 이런 것들은 유기물이야. 근데 무기물이 저분자 물질이고 유기물이 고분자 물질이다. 어? 근데 이렇게 고분자 물질을 어떻게 만드냐? 준수야 봐봐. 단위체가 있어. 단위체가 있어. 단위체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체가 A라는 단위체가 N개가 있어. 근데 서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얘들은 분자량이 커, 작아? 작아. 근데 얘들이 화학 반응, 중화학 반응이 거죠. 중복되게 합화되는 반응이 거죠. 그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버려. 그러면 이 물질을 우리는 중합체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이 팔 벌려서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팔 벌려서 뭐가 된다고? 연결이 돼버려. 그래갖고 저 분자에서 고분자 물질이 돼요. 분자량이 합해지잖아. 연결됐으니까 한 물질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봐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은 고소 원소의 종류나 비율은 다르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이룬다. 그러면 즉 그러다 보니까 자 규산형 광물은 단위체가 뭐예요? 규산형 삼연체. 삼연체가 모여가지고 규산형 광물이 된다.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위체야. 그리고 유전물질인 핵산은 DNA나 RNA는 단위체가 뉴클레오 타이드가 단위체야. 그리고 녹말은 탄수화물의 하나인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뭉쳐갖고 단체가 되면서 녹말이 되는 거야. 여러 개가 결합.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이것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잖아. 근데 이것들은 단위체가 규칙적으로 결합해갖고 중합체가 되면서 분자량이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어떤 결합 규칙성이 있다. 그걸 배우는 거야. 봐봐. 뭐라고 나왔어? 규산형 광물의 단위체는 규산형 삼연체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그럼 보자. 이때 이제 밑으로 내려갖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제일 많은 광물이 뭐라 했어? 원소로는 산소인데 광물로는 뭐라 했어? 그렇지. 규산형 광물이라 했지. 그럼 보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물질을 보자. 첫 번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야, 아까 지금 뭐라 했어? 지각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암석. 지각이 깨지. 암석이 되는 거야.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암석은 뭘로 이루어졌다? 광물. 광물은 뭘로 이루어졌다? 원소로 이루어진 거야.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 했어? 그렇지. 규산형 광물이라고 했어. 즉 저항광물, 암석을 만드는 광물의 주된 게 규산형 광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규산형 광물을 보는 거야. 규산형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라 있어.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규산형 광물은 자 뭘로 이루어졌냐? 주원소가 뭐야?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졌지. 하고 단위체가 뭐다? 뭐가 모여야지 규산형 광물이 돼? 금방 했지. 규산형 삼연체가 단위체가 있어. 이해되니? 그럼 보자. 자, 규산형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여 규산형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이다. 이때 규소에 화학적 성질이 있어. 야, 준수야, 규소는 몇 쪽이냐? 14쪽이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 몇 개니? 네. 4개야. 이렇게. 그래갖고 가지수가 전자가 몇 개가 나와? 4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가지수가 4개야. 그러다 보니까 최대 원자가 전자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해갖고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해됐어? 근데 이때 규산염 사면체는 써버리면 화학식으로 쓰면 뭐냐? Si 5포 4-다. 응? 자, 사면체니까 어떻게 생겼어? 주세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 4개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규소가 여기 전 가운데 위치하고, 규소가 전 가운데 위치하고, 그 다음 각 꼭지점에 누가 있는 거야? 산소가 있는 거야. 이런 구조. 그래갖고 사면체가 되는 거야. 근데 야, 규소는 전하량이보다 4 플러스야. 응? 그리고 산소는 야, 이온이 되지. 근데 16쪽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6개 있지. 6개 버리는 게 편해. 옥텟 규칙 만족할 때 2개 얻는 게 편해. 2개 얻는 게 편하지. 그래서 전자 2개를 얻으니까 E-가 된다 했지. 이렇게 중성에서. 근데 얘는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해. 굳이 쓰자면 4 플러스로 된다 했다. 응? 그러면 전하량이 어떻게 돼? 야,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리고 플러스 4가 몇 개 있어? 1개 있지. 그러니까 총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SiO4 4-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는 규산염 사면체인데, 규산염 사면체는 말 그대로 SiO4야. 규소 한 개의 각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거야. 근데 규소의 전하량이 플러스 4야. 근데 산소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야. 근데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8하고 더하니까 얼마야?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 4지. 따라서 규산염 사면체를 쓸 때 우리는 SiO4 4-로 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설명이 됐지? 봐봐.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한 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공유 결합되어 있다. 그래갖고 SiO 사면체로 정사면체를 준다. 그래갖고 규소가 정 가운데 있고 각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거야. 사면체의 중심부에 규소 한 개가 위치하고 사면체의 각 꼭지점에 산소 원자 4개가 위치하는 정사면체 구조다. 근데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고? 규소가 플러스 4고 각 꼭지점에 있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하기 4를 하니까 마이너스 8이야. 플러스 4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전체 전하량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SiO4 4-로 쓴다. 그리고 올라와 이제. 그리고 야, 규소가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 반도체. 반도체 웨이퍼 있지. 웨이퍼를 갖다가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해. 갖고 이걸 결정형으로 만들어갖고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에 잘라. 갖고 그 위에다 기판을 새기는 거야. 그게 반도체. 반도체 재료인데, 반도체의 주요 원리고 유리라든지 세라믹, 합금 등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규소가. 89페이지 올라와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한번 보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이 있어.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인데 규산염은 뭐가 단위체가 있어? 준수야. 뭐가 단위체가 있어?
규산염 사면체가 단위체가 있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규산염 광물을 만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규산염 사면체하고 뭐하고 결합해? 그렇지, 양이온하고 결합하네. 그러면 얘는 뭐야?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이온 결합이 돼. 왜? 야, 규산염 사면체가 뭐라 했어? 4-겠지.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잖아. 그러면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하고 결합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근데 또는 두 번째는 뭘 하냐? 규산염 사면체끼리 그렇지, 산소를 공유한다는 거야. 얘는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렇지, 비금속끼리 결합하니까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야, 분자건 공유 결합은 분자건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하고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건 총 전환합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화합물은 0이 돼야 돼. 총 전환합은. 근데 얘가 지금 4-잖아. 근데 양이온하고 결합하면 양이온은 플러스지. 0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지. 그러면 산소가 하나가 빠져나가. 하나를 공유하면 2-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가 빠져나가지.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산소가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이 될 수 있어. 이해됐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은 규산염 사면체가 음전환을 띠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 되거나 이보다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공유 결합하면서. 그래가지고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보면 구조를 보면 여기서 첫 번째 봐봐. 거기다 써놔봐. 요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독립형 구조만 이온 결합이에요. 독립형 구조만 이온 결합이에요. 얘만. 그리고 나머지 단사슬, 복사슬, 탄상, 망상은 전부 다 공유 결합이에요. 얘들은 산소를 공유해. 규산염 사면체끼리 전체는 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 규산염 광물이 결합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 있는데 독립형만 이온 결합이고 나머지는 다 공유 결합이다. 그래가지고 봐봐. 독립형은 뭐라고 나왔어? 독립형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 규산염 사면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봐봐.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하고 결합했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지. 하고 대표적인 암성이 뭐 있어? 갈라암성이 있다. 얘는 공유 결합이 하나도 없어. 이온 결합이야. 산소를 공유하지 않아. 근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은 이제 산소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근데 단사슬은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결합이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암석이 뭐다? 휘석이 있어. 즉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하는 거야? 2개. 근데 복사슬은 단사슬 2개가 서로 연결되어 두 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개보다 많아. 산소를 공유하는 게. 그리고 대표적인 게 복사슬은 각성성기야. 근데 판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동그라미처럼 산소 몇 개를 공유해? 3개를 공유하는 거야. 3개를 공유하는 거야. 다른 사면체와 사면체들과 공유하여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판 모양이 되는 거야. 갖고 흑음모가 있어. 대표적인 게.
근데 망상구조는 이쪽으로 보라.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 모두를 공유해. 그래갖고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얘만 입체다. 얘만 입체다. 입체가 된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장석 석영이다. 자, 규산염 사면체 결합 구조는 독립형 구조.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양이온하고 결합한 이온 결합이고,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는 뭐야? 산소를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야. 근데 단사슬은 2개를 공유해. 양쪽으로. 갖고 사슬이 하나지. 복사슬은 단사슬 2개가 연결돼갖고 2개보다는 더 많이 공유하는 거야. 판상은 몇 개를 공유하는 거야? 3개를 공유하는 거야. 망상은 규산염 사면체가 모든 산소를 다 공유하는 거야. 갖고 입체다. 갖고 이 독립형 구조에는 관람석이 있어. 그리고 단사슬은 뭐가 있다? 휘석이 있고, 그다음 복사슬은 각섬석이 있고, 판상 구조는 흑음모가 있고, 망상 구조는 뭐가 있다? 석영하고 장석이 있어. 근데 석영하고 장석은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모두를 공유하지, 4개를. 그러니까 풍화에 강해. 풍화에 강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바람이라든지 그런 게, 물이라든지 그게 풍화에 강하단 말이야. 한번 보자, 옆에. 그러다 보니까, 자, 단사슬에서 망상 구조로 올수록 공유한 산소수는 많아진다. 근데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오히려 독립형 구조가 크고, 망상형 구조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해됐어? 그리고 풍화에 강한 정도는, 독립형 구조는 약하고 망상 구조가 제일 풍화에 강하다. 이해됐어? 옆에 봐라. 장석 석영 봐봐. 규산형 광물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은 장석으로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석영과 달리 규산염 사면체의 일부가 규소 대신에 알루미늄 등의 양이온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석영은 뭘로 많이 이루어졌다? 순수하게 규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석영은 무슨 색을 띠니? 흰색을 띠어. 근데 규소 일부가 알루미늄으로 대치된 장석은 분홍색을 띈다. 그래갖고 둘이가 장석하고 석영만 밝은 색을 띠어. 나머지는 어두운 색을 띈다. 그럼 보자. 그리고 왜 궁금해 봐봐. 모래의 입자에는 모래에는 석영이 입자가 왜 많을까? 풍화에 가장 강한 규산염 광물은 석영이야. 따라서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을수록 석영 입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가 또는 강가의 모래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졌다? 석영으로 이루어졌어. 암석이 풍화되지. 그러면 버티는 게 망상 구조인 석영이 버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암석이 풍화를 받아가지고 모래하고 흙이 되지. 그러면 이때 모래에 당연히 석영이 많은 거야. 이해됐어?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자. 밑에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원리. 단사슬이 있다. 단사슬은 양쪽에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양쪽에 산소 2개를 갖다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는 결합이고, 복사슬은 뭐다? 단사슬 2개가 연결되어가지고 이중사슬 모양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산소를 2에서 3 사이를 공유한다. 그리고 판상 구조는 뭐야?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해? 그래갖고 평면 결합이야. 그러니까 흑음모를 쪼개보지. 이렇게 판처럼 나뉘어. 판처럼 나뉘어. 여기가 제일 약하니까. 판상 구조니까. 그리고 보자. 규산염 광물의 특징이 있어. 세 번째. 누구한테 왔어? 문자가. 엄마가 왜? 언제 오냐고?
오늘? 이 시간에? 식사? 너 밥 안 먹었어? 가족들이 밥 먹는다고? 니는 니 빼고? 괜찮아? 왜 이 늦은 시간에 드시냐? 규산영화물의 특징 보자. 특징을 보면 너 영양중이 다녔냐? 그럼 다른 애들 그래? 그럼 보자. 규산형 광물의 성질 봐봐. 거기서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는 풍화에 강한 정도, 결정형, 쪼개짐, 깨짐이 있다. 결정형은 뭐냐? 원자별이 일정한 방법에 따라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 있지. 모양을 나타내. 쪼개짐이나 깨짐은 야 힘을 줘가지고 광물을 깨뜨린단 말이야. 라고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지는 거는 쪼개짐이라고 해. 근데 가루가 되는 거 있지. 그거는 깨짐이라고 해. 가루가 되는 깨짐은 누구밖에 없다? 뭐냐? 석영하고 갈람석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져. 이해됐어? 그럼 보자. 갈람석은 결정형이 짧은 기둥 모양이야. 쪼개짐 없고 깨짐이다. 그리고 휘석은 휘석이나 갈람석은 봐봐. 휘석은 무슨 구조냐? 단사슬 구조지. 그리고 각삼석도 복사슬 구조란 말이야. 갖고 기둥 모양이야. 그러니까 둘 다 결정형이 짧은 기둥, 긴 기둥 모양이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기둥이란 말이야. 봐봐. 준수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방향이 쪼개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이니까 쪼개짐이 몇 방향이에요? 두 방향. 그래서 둘 다 기둥 모양이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흑음모는 판사 구조가 있지. 갖고 판 모양이에요. 결정형이. 그러면 쪼개지는 방향은 한쪽밖에 없어. 쪼개짐인데 한 방향이야.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었고 쪼개짐이 두 방향이다. 근데 석영은 육각 기둥인데 아까쯤에 석영은 깨짐이야. 너무나 이 네 방향으로 다 산소가 모두 공유되다 보니까 얘는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지지 않아. 깨짐이야. 깨짐은 빠시가지는 놈들 누구 있다고? 갈람석하고 누구 있다고? 석영이 있고. 그리고 갈람석은 결정형은 있어. 전부 다 결정형은 있어. 짧은 기둥 모양이고 휘석하고 각삼석은 단사슬하고 복사슬이니까 기둥 모양인데 휘석은 짧은 기둥 모양이고 각삼석은 긴 기둥 모양이다. 그래갖고 둘 다 쪼개지면 있는데 두 방향이고 흑음모는 판상 구조이기 때문에 판 모양이고 쪼개지면 한 방향이다.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갖고 쪼개짐이 두 방향이고 석영은 결정형은 육각 기둥인데 깨짐이야. 그리고 광물의 색이 있다. 여기서 규산형 광물 중에 갈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는 어두운 색을 띈다. 왜? 거기다 써놔. 철과 마그네슘을 얘는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구성 원소가 거기 나왔지. 휘석, 각섬석, 갈람석, 흑음모는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기 때문에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면 색깔이 어두워. 근데 석영하고 장석은 규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밝은 색을 띱니다. 주로. 물론 장석은 규소 대신에 알루미늄이 조금 대치되긴 대치돼. 그러지만 규소하고 산소가 많이 이루기 때문에 밝은 색을 띄어. 이해됐지? 넘겨. 하고 여기 90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그리고 쉬어. 응? 쉬어? 또 누구한테 왔어? 엄마가 밥 먹는다고? 너 안 오냐고? 배 많이 고파? 좀만 참아.
풀고 빨리 쉬어. 5분만 쉬어. 이거 풀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끝내줄게. 야, 이제 뭐냐? 5분 쉬면 30분에 시작할 거야. 문제 풀고. 그리고 45분만 수업하면 돼. 빨리 끝내줄게. 우리 준서가 착하니까 오늘 빨리 끝내줄게. 이 새끼들은 다 이거 들어야 돼. 1번에 보면 자, 규소하고 2번 탄소, 그 다음에 3번에 기본 단위체, 4번에 규산염, 그 다음 5번에 규산염 사면체, 6번에 판상, 7번에 망상, 1번에 X00. 지각과 생명체에 제일 많은 원소는 규소가 아니라 뭐다? 산소지. 그 다음 2번에 A가 규소, A가 산소, B가 규소. 1번에 X55요. X55. 왜? 몇 번 틀렸어? 안 틀렸어요. 그리고 2번에 A 산소, B 규소, 3번에 X0, XX. 자,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대부분이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는 규산염 광물이고 90% 이상이, 그리고 10% 이하가 비규산염 광물이지. 모두는 아니야. 대부분이야.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에는 규산염 사면체는 이유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규소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공유하지.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규산염 사면체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4 음전화를 띠지. SiO4 4 마이너스지. 그 다음 4번 5번에 0XX, 6번에 가는 관람석, 나는 독립형 구조는 관람석, 나는 단사들 구조니까 비석, 다는 판상 구조니까 흑음모. 숙제는 저기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돼? 93페이지가 풀고. 야, 너 자동으로 이번 주 일요일날 안 나오겠네? 토요일날? 알았어. 이것만 그래. 준서는 이번 주만 풀리 쉬어도 돼. 너는 수업 받았으니까 오늘 94페이지 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자. 이거면은 오늘 또 재영이랑 뭐 띄었어? 같은 반 아니야? 다른 반이야? 누가? 담임이랑 재영이? 근데 담임은 담임이 뛰었겠네? 니하고 담임이 뛰고 재영이는 안 뛰고? 뛰었어? 재영이 축구 잘해? 못하는데 끼워준 거야? 하고 싶다. 어? 하고 싶다. 그래. 용규는 다른 반이야? 예. 하고 자,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자.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첫 번째 이제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뭐가 다 있어? 그렇지. 그렇지. 구성하는 물질에 제일 많은 게 뭐라 했어? 물단지 무액탄이라고 했지. 물, 단백질, 지질. 옛날에는 지방이라 했는데 요새는 지질이라고 그래. 지질,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거야. 그리고 핵산. 핵산은 뭐야? 유전물질인 DNA나 RNA를 말해. 그리고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제일 많이 먹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다. 생명체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 있지. 근데 보자. 여기서 보자. 첫 번째 단백질은 뭐가 나왔냐? 제일 먼저
단백질이 나왔지?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졌냐? 물 이외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제일 높지. 맞고 탄소, 수소, 산소, 촌이라 그래. 여기다가 뭐 또 추가시킨다? 황도 추가시켜. 응? 가끔씩은. 갖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을 포함하기도 한다. 근데 얘는 생명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물질이야. 주요 구성 물질이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 다음으로는 제일 많지. 구성하는 물질이고, 그 다음 뭐 있냐? 희은이다. 효소. 효소도 단백질로 돼 있어. 갖고 우리 몸에 물질 대사를 주죠. 호르몬도 단백질계 호르몬이 주야. 그리고 지질계 호르몬도 있다. 근데 얘는 생리작용을 일어난다. 그 다음 효소 호르몬 항체가 있어. 항체는 항원, 병원균이 들어오지. 얘가 때려잡아. 갖고 우리 몸에 면역 반응, 방어작용한다. 이것들도 다 뭐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어. 근데 얘도 에너지원이다. 그럼당 4kcal. 그 다음 뭐가 있냐? 두 번째 뭐가 있었는지. 핵산이 있지. 핵산은 왜 핵산이야?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을 해갖고 뉴클레이 애시드를 해갖고 핵산이다. 얘는 뭐로 돼 있다? 유전물질인데 DNA와 RNA 같은 유전물질이야. 근데 얘는 뭐로 돼 있어? 촘프다. CHOMPR.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돼 있어. 갖고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해 이 유전 정보대로 이때 선화의 준자 밑에다가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건 DNA야. DNA는 유전자 설계도니까 핵 속에 보관돼. DNA는. 근데 이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RNA야. RNA가 이 DNA 유전 정보를 갖다가 리보솜한테 전달해줘. 그러면 리보솜이 이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어떤 형태가. 근데 네가 왜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냐면 이 유전 물질을 엄마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는 거야. 그렇지. 염색체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EN46개지. 사람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두 벌이 있단 말이야. 두 벌이 있는데 한 벌은 누구한테? N23개는 엄마한테. 그리고 N23개는 아빠한테 받아. 근데 이때 염색체가 형질을 발현시키는 게 아니야. 염색체는 뭘로 되어 있냐면 DNA가 보면 DNA로 구성되어 있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 유전자가 뭘 갖고 있는 거야?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에 의해서 이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로부터 받기도 하고 아빠로부터 받기도 하기 때문에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 유전 물질이 핵산이다. 그 다음 탄수화물은 자 봐봐. 탄수화물은 제일 많이 먹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지. 왜? 먹는 족족 에너지를 못 쓰니까 초야.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주 에너지원이야. 주 에너지원이다. 하고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야. 그리고 얘는 뭐 이런 게 있어. 당이 하나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옆에 나와 있을걸? 봐봐. 거기 봐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봐봐. 어? 옆에 밑에 봐봐. 여기 있는데 여기서 탄수화물은 당이 하나인 놈이 있어. 이게 뭐야?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단당류고 당이 두 개가 결합한 놈이 있어. 이당류가 있어.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이.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가. 그리고 당이 여러 개가 결합한 놈이 있어. 다당류가 있어.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어. 근데 얘들은 전부 다 포도당이 결합했는데 결합 구조에 따라 물질이 달라져 버린 거야. 녹말도 되고 결합 구조에 따라 글리코젠도 되고 셀룰로스도 돼. 근데 녹말은 이제 우리가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식물에서 저장 물질이야. 에너지 저장 물질이야. 그리고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야. 그리고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성분이 돼.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단당류나 이당류는 단맛이 난다. 물에도 잘 녹아. 근데 다당류는 물에도 안 녹고 단맛이 안 나. 근데 야, 밥을 씹으면 밥은 녹말로 되어 있단 말이야. 단맛 나잖아.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단맛 안 나. 근데 씹으면 이게 입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게 엿당으로 분해돼.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질이 있어. 지질이 있는데 지질은 옛날에 지방이었어. 얘도 초당. 근데 지질은 세 개로 나온다. 중성지방. 이게 에너지로 쓰여. 이게 그람당 9kcal. 제일 그람당 칼로리가 높아. 그리고 인지질이 있어. 이 중성지방은 어떻게 돼 있냐? 야,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몇 개가 붙어 있어? 3개가 붙어 있어. 근데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이게 글리세롤에 지방 하나 붙어 있고 지방산 2개로 나눠. 그러면 얘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리세롤이 뭐냐? 우리 있잖아, 화장품에 끈적끈적하지? 그게 뭐야?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이 보습성이 좋아.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으니까 이거 바르면 우리가 건조해지지 않는다, 피부가.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인지질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2개가 붙어 있어. 갖고 얘는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돼 있어.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봤지? 이게 성호르몬 성분이야. 너 축구 좋아하지?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 스테로이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금지 음물이야. 왜? 호르몬 성분이니까. 여자가 만약에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마셔, 스테로이드를 맞아. 그러면 갑바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도핑 테스트 하지. 올림픽 끝난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를 검출하는 거야. 금지하는 거야. 이게 그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봐봐. 이것들은 다 뭐다? 지질.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이것들은 다 뭐다?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은 뭐야? 중심 원자가 탄소고,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 임, 방, 염소, 플로린 같은 게 결합된 거야. 아, 옆에 나왔어. 봐봐. 옆에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생명체는 산소가 제일 질량비가 높고 지각과 달리 탄소의 질량비도 높다. 제일 많은 게 산소지.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잖아. 지각에 비해서 탄소의 질량비가 높다. 그리고 이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질은 전부 다 뭐다? 탄수화물이야. 옆에 나와있어.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화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수화물이라고 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14종이니까 4개야.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는 여러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탄소끼리도 공유결합하여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다양한 구조로 있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 그럼 보자. 옆에. 자,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물질 보자. 얘들도 기본 단위체가 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다? 아까 전에 했어.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리고 탄수화물은 기본 단위체가 뭐야? 포도당이지. 그리고 이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뭐야? 아까 전에 말했잖아. 뉴클레오타이드다.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보자. 생명체를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물질.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진 탄소화물이 형성되어 생명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밑줄 거이. 갖고 생명체의 구성물질인 단백질과 액성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자, 밑줄 거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뭐라고? 아미노산. 그 다음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녹말의 기본 단위체는 포도당.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단백질을 보자.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담으로 구성하는 제일 많이 구성하는 성분이야. 그리고 에너존이다. 야, 단백질의 준수야, 기본 단위체가 뭐야? 그렇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고? 20여 종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보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으로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기본 구조가, 자, 탄소가, 얘도 탄수화물이니까 탄소가 기본 중심에 있어. 그리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가지가 몇 개 있다? 4개 있어. 근데 이쪽에는 COOH인 카복실기가 붙어있어. 작용기가 뭐가 붙어있다고? COOH는 카복실기라고. 근데 얘는 산성이야. 근데 이쪽에는 NH2 뭐가 붙어있냐? 아미노기가 붙어있어. 얘는 염기성이야. 그리고 이 한쪽에는 수소가 붙어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알킬기가 붙어있어. 알킬기. 이거는 뭐냐면
알킬기를 뭐냐 곁사슬이라고 그래. 곁사슬. R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곁사슬이라고 한다. 이 곁사슬이라고 그래. 근데 봐라. 이것만 빼고 준수야 이 곁사슬만 빼고 나머지는 아미노산들은 이것들은 다 동일하게 있어. 즉 곁사슬에 어떤 놈이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곁사슬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 갖고 뭐 H가 오느냐, CH3가 오느냐 등등이 오느냐에 따라서 곁사슬에 어떤 종류의 작용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 야, 단백질의 기본 원자가 누구야? 탄소 원자지. 탄소가 중심에 있어. 그러면 탄소는 14족이기 때문에 결합선이 4개가 있어. 갖고 한쪽은 COOH 카복실기가 결합되어 있고 한쪽은 NH2 아미노기가 결합되어 있고 한쪽에는 수소, 한쪽에는 곁사슬이 있는데 곁사슬을 빼고는 나머지 아미노산은 다 똑같아요. 갖고 곁사슬에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해됐지? 그래서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곁사슬이 결합되어 있는데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여 종으로 결정이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들은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한다? 펩타이드 결합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무슨 결합한다고? 펩타이드 결합을 해. 이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 자, 아미노산 1이 있어. 아미노산 2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준수야 아미노산 1에서 만약에 수소가 빠져. 그러면 아미노산 2에 OH가 빠져. 그러면 H하고 OH니까 물이 빠지는 거야. 물이 한 분자가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야.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 봐라. 두 개의 아미노산에서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하나에서는 수소가 빠지고 하나에서는 OH가 빠져. 그러면서 합해보면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생성되는 결합이다. 만약에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다? 하나를 빼야지. 9개야, 9개.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아미노산이 있으면 10개가 있으면 가운데는 결합은 9개가 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은. 그러면서 자 하나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에 탄소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의 질소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라 해서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란다. 근데 95페이지 올라와. 펩타이드는 오른쪽 보충 자료에 보면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한다.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할 때는 다이펩타이드라고 해요. 세 분자가 결합하면 트라이펩타이드라고 해요. 다이가 둘이라는 뜻이고 트라이가 몇 개라는 뜻이야? 세 개라는 뜻이야. 트라이앵글이면 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여러 개가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폴리라는 말이 있어. 그래갖고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제 자 보자. 이때 세 번째 단백질의 형성과 단백질의 형성은 봐라.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면 긴 사슬 모양이 되지. 이걸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뭐라고 한다고? 준서야? 그렇지.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의 사슬이 구부러지거나 접히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이 입체 구조가 뭘 결정한다?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어떤 거는 산소 운반하고, 어떤 거는 피부를 구성하고, 어떤 거는 뭐 수정체를 구성하고, 어떤 거는 손톱을 만들고 뼈를 만드는 단백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즉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사슬이 구부러지거나 접혀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러면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되면서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돼.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이때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거나 접히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그럼 옆에 봐봐.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 수. 단백질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야, 적혈구 속에 보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근데 얘는 폴리펩타이드가 몇 개가 뭉쳐있는 거다? 네 분자가 뭉쳐있는 거야. 근데 헤모글로빈이 무슨 기능을 하니? 그렇지, 산소 운반 기능을 해.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엔 또 뭐 또 있다? 단백질인데 철이 있어. 그러면 철과 산소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철이 산화돼. 야, 철이 없으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그래서 혈액이 붉은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야, 너 피 맛을 느껴봐. 그럼 무슨 맛이 나? 쇠 맛이 나. 이 철분 때문에. 이해됐지? 그러면서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4개가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어떤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산소 운반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 폴리펩타이드들이 어떻게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게 뭐다?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밑에 봐봐. 암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봐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돼. 그러면 이 단백질이 기능이 결정된다. 옆에 보자. 단백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단백질의 종류 보자. 단백질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단백질의 밑줄 그라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즉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를 이루고 콜라겐, 야 들어봤지? 콜라겐 막 들어봤지? 우리 피부를 이룬다. 왜? 뭐 묻었어? 자, 나도 닦아야 되겠다. 공필까? 아이씨, 강서의 숙명. 야, 이제 한 7분만 하면 된다. 좀만 참아. 여기까지는 할 거야. 95페이지까지만 할 거야. 봐봐.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은 적혈구를 이루고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피부, 연골, 뼈를 이룬다. 케라틴 알지? 케라틴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야, 케라틴 샴푸가 있지? 갖고 케라틴은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이루고 마이오신과 액틴은 단백질은 근육을 이루고, 야, 크리스탈린은 뭘 이룬다? 수정체. 인슐린이 뭐다? 호르몬. 야, 인슐린이 뭐야? 들어는 봤지? 당뇨병 치료제. 혈당량을 낮추잖아. 그리고 아밀레이스가 뭐야? 아까 전에 녹말을 갖다가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라 있지.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졌어.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봐라.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 머리카락을 이루는 게 케라틴인데 수정체를 이루는 게 크리스탈린.
그리고 피부를 이루는 게 콜라겐이야. 근데 여러 단백질의 공통점은 야,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입체적인 모습과 기능이 다른 까다.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다르면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고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러면 20여 종 아미노산에 20여 종밖에 없지. 근데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원리는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1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종류는 20의 몇 승이야? 10승이야. 따라서 단백질에 따라 아미노산의 수가 다양함으로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20승에 20에 20승이야. 거의 무한대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든지 조합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아미노산의 조합이 틀려지니까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근데 단백질의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의 기능은 뭐 있냐? 물 빼고는 우리 몸을 구성한 비율은 제일 높지. 그래서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야.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등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주요 물질이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야. 그리고 아까쯤에 효소도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도 뭐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지. 근데 효소가 우리 몸의 만능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조절해. 동화나 이화. 동화는 합성이고 이화는 분해야. 근데 동화에 뭐가 있냐?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이 있어. 그리고 이화에는 뭐가 있냐? 세포호흡이라든지 소화가 있어. 이런 걸 다 조절한단 말이에요. 효소가. 근데 효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40도가 넘어가지. 그러면 열병 걸려갖고 죽을 수도 있어. 왜? 효소는 단백질로 되는데 단백질이 40도가 일어나면 변성이 일어나. 갖고 원래대로 안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단백질이 기능을 못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리고 이 또 열뿐만 아니라 산에 의해서도 단백질이 변성될 수가 있어.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그 단백질이 기능을 못 하는 거야. 기능이 잃어버리는 거야.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 봐봐.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이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한다. 단백질이 변성되면 입체 구조가 변함으로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호르몬이 뭐 조절한다 했냐? 호르몬도 단백질계에 호르몬이 있는데 생리작용 조절해. 우리 몸에서 뭐냐면 세 번째 생리작용 조절. 화학반응 촉진은 효소의 주성분으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촉진하고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생리작용 조절.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의 성분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항상성은 생명체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우리 체온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야. 그리고 몸의 방어작용, 아까 처음에 항체 성분이 단백질이라 했지. 그래갖고 이 항체가 항원인 병원균을 죽이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작용한다. 면역 반응한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됐지. 단백질이 분해되면 g당 4kcal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됐지? 그러면 96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 그럼 오늘 됐어. 가자. 야 13분이야. 2분 일찍 끝내줬어. 빨리 가. 빨리 가고 밥 먹어. 식구들 다 밥 먹고 들어갔대? 야, 밖에서 먹고 있으면 너도 합류해갖고 먹어. 빨리 전화해봐.
아? 잘 놀고 와.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다. 사실 나도 선생님 스노우보드 타는데 젊었을 때 했어 선생님. 가.